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이등병 시절 17번째 이야기. 교육, 또 교육.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단은 교육사단입니다. 전방에서 철책선이나 해안선을 지키는 전투사단, 후방에서 각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향토사단과 달리 교육사단은 전투사단의 후방에 위치하여 오로지 전술 전기를 연마하며 최고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다가 유사시 전투사단을 대신하여 적의 침공을 막아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교육사단의 임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장 큰 업무는 교육과 훈련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일과는 오로지 교육을 위한 학과 출장과 또 야외 훈련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은 야간 교육을 하고 그 대신 화요일 오전과 금요일 오전은 훈련 후 정비로 전날의 야간 교육을 대신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오전에 정훈교육 및 정신교육 또는 중대 소대 단결회 등으로 내무교육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전투체력을 위하여 구보와 태권도, 나중에는 특공무술 등을 실시했습니다. 토요일은 오전에 내무검사가 가장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내무검사를 위해 아침부터 보통 미싱하우스라 부르는 물청소를 기본으로 내무반 안을 깨끗이 대청소하고 중대장 또는 소대장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때로는 대대장 또는 연대장이 실시하는 내무검사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아주 높은 상관이 부대를 시차르기 전에 실시했었습니다. 내무검사가 끝나면 중대장이나 소대장의 정훈교육이나 자체 정훈활동 등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교육이 실시되고 한 주를 마감합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다음날 일요일까지는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쫄병들에게는 이 자유시간이 더 괴롭고 고달픈 시간일 때가 더 많았습니다. 매달 마지막 금요일은 보급경제 실천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우리에게 지급된 모든 관물과 장비, 장구류 등을 검사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급받은 모든 물품을 연병장에 내어놓고 중대 인사계나 대대 또는 연대 보급관이 와서 물자 조사를 실시하고 상태를 검사했습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는 떨어진 옷이나 양말 등을 꿰매고 부족한 장구류나 장비를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야 했습니다. 1981년 1월 26일 월요일, 마침내 자대에서 정식으로 맞는 첫 번째 업무일입니다. 그날 아침 나는 우리 소대장인 방아무개 중사를 처음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이 보던 날은 집안에 일이 있어서 빨리 퇴근했었다는 그는 비쩍 마른 체구에 만사가 귀찮은 듯한 표정의 소유자였습니다. 나중에 지내면서 보니까 사람은 그리 나쁘지는 않은데 군대 체질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신병들을 보고도 신고를 받거나 긴 이야기 없이 그저 잘해라 정도의 통상적인 말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더 나았습니다. 괜히 신병이라고 이것저것 관심을 주는 것보다는 예사로이 넘어가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지요. 훈련소처럼 오전 8시 학과 출장을 위해 7시 30분부터 주번하사를 통한 전달이 있었습니다. 훈련소와 비슷한 풍경이었지요. 각 소대 전달. 중대본부 앞에서 소리치는 주번하사의 전달 소리에 각 소대 전달자들이 소대문 앞에서 전달 수령을 위해 나섭니다. 화기소대에서는 나보다 2주 먼저 전이 본 소나무개의 병이 단골 전달자로 나갔습니다. 신병인 나와 라이병은 당분간 전달받지 말라는 소대 고참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직 소대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화기소대 전달 준비 끝. 각 소대 전달자들이 전달 준비 끝을 외치면 주번하사가 전달 사항을 전합니다. 각 소대 교육 집합 10분 전. 전달자들은 주번하사 앞에서 전달 내용을 다시 한번 복창하고 각자 소대로 들어가 소대원들에게 전달 내용을 전합니다. 동작 간의 전달 복창. 교육 집합 10분 전. 이상 전달 끝. 이 같은 교육 집합 전달은 매일 교육 집합 때마다 이루어졌고 오전 교육 집합은 07시 50분, 오후는 12시 50분에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오전 학과는 대공경제였습니다.
내가 자대에 가서 처음 받은 교육이 바로 대공경계인 것입니다. 12중대 뒤쪽 산위에 우리가 사용하는 물탱크가 있는데 그 물탱크 주변에서 대공경계 교육을 받았습니다. 살을 내는 겨울바람이 산등성이를 얼으며 지나고 우리는 그 바람 속에서 덜덜 떨며 시간을 때워야 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강원도 겨울바람이었습니다. 교육도 훈련소처럼 전문적인 교관이나 조교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또 측정을 위한 교육도 아니어서 추운 날씨와 더불어 대충대충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앞당겨 돌아올 수 없기에 오전 4시간 동안 혹한의 바람을 피하며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2시간 동안은 화생방 훈련으로 방독면 착용 훈련을 하고 나머지 2시간은 매복 주간교도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자유시간을 갖다가 밤 11시부터 다시 교육 집합을 하여 낮에 배운 교육대로 중리 뒷산에서 매복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실제 매복 진지에 투입될 것을 대비한 훈련이었지요. 그러나 너무나 추운 날씨에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시간 동안 체온 저하를 위해 제자리 달리기와 뜀뛰기만 계속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 군대에서 처음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새벽 1시에 돌아와서 얼핏 잠에 들었는데 누가 머리를 툭 치는 느낌에 긴장하고 있던 이등병은 즉시 일어나며 관등성명을 외치려고 하는 순간 불침번이 입을 막으며 아무 말 없이 반합뚜껑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반합뚜껑에 대병들이 소주병을 기울여 절반 정도 따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었고 나도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소리 없이 마셨고 그러자 새끼손가락만한 쥐포 조각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안주였습니다. 아마 야간 교육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가게집에서 사온 듯 했습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술을 마신다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고 그 늦은 시간에도 술을 파는 가게가 있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본래 나는 술을 잘 마시지 않았는데 빈속에 소주가 들어가자 속이 따뜻해지는 듯 하더니 마침내 화끈화끈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추위에 떨었던 몸이 녹아내리는 듯 나른해지면서 잠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